네, 오늘 저와 함께 기초탄탄 눈높이증권을 이끌어주실 GS셋의 이서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는 저희가 비추세에 대해서 배워봤었고 또 네. 박스권의 그냥 개념과 박스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네. 어제 오늘은 눌림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 방송이나 아니면 뉴스를 보면은 이런 멘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일 상승하던 주가가 잠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은 주가가 상승 추세를 젓고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증권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주시장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틀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조정이라는 거 그 의미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은 둘 다 똑같은 의미는 분명한데요. 네.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주제부터 말해볼까요? 예, 먼저 상승 추세를 젓고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점부터 아셔야지 앞으로 공부할 눌림목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상승 추세를 젓고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추세 시간에서 바로 배운 부분이죠. 상승 추세에 대해 지지력을 보여야 하는 그런 상태, 즉 상승 주 추세선을 이탈한 상태로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 추세 이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정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역시 잠시 조정을 보인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선에서 향후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쉬는 하락이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숨 고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태까지 달려왔습니다. 상승 추세를 달려왔는데요. 가쁜 숨을 한번 들이셔야지 다시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조정은 하락 추세 전환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구별을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수해야지 될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해야지 될 자리에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구분을 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요. 하락 추세로 만약에 접어들었다. 지난 추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하면은, 이후 하락 주 추세선인 상단에서 지속적으로 머리를 대고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반등 시에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주식을 일단 매도하는 자리로 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매수를 보류하는 그런 입장을 좀 견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하면은요, 매수를 해야 될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또 매도를 하는 그런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과거의 코스피 차트인데요. 즉 종합주가지수의 차트인데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추세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저점, 지금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이은 그런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 이후 추세에서 지지력을 과시하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만큼의 상승에 대한 이만큼의 하락은 주가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추세 전환에 대한 하락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죠. 잠시 깊숙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들어 올리는 힘을 발휘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조정의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락이 숨고르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자리를 한번 보시죠. 완전히 다르죠. 추세를 완전히 이탈을 했습니다. 과거 바로 앞부분에 이 아래 꼬리를 달고 바로 위로 치켜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보면은 추세 이탈은 가만히 보시죠. 깊숙합니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추세 상단에서는 일단 보유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같은 하락이라도 종목을 접근하는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가까운 예로 작년 10월 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핵 문제 기억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식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도 많은 대립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펀더멘털적인 요소에서 봤을 때 과연 흔들릴 요소인가, 단기 조정 가능성으로 멈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지속적으로 좀 많이 보신 차트인데요. 바로 이 동그라미 친 바로 이 부분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강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앞부분에 저점을 두 번 이었는데 그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바로 그 추세선 하단부에 바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가가 관건이었는데 과연 지지가 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돌리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추세선 하단부를 잠시 이탈했지만 바로 복귀하면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바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향후 이 추세 전환인가 아니면은 과연 지금이 단기적인 하락, 즉 조정, 앞으로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단기 조정인가, 이 말뜻은 뚜렷이 구별이 되고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여기가 눌림목이다. 눌림목을 이용한 저점 매수,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관점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상당히 이제 주식 용어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눌림목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조정은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고 내일 이후도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진행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전제에서 약간의 하락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반적인 조정에서 좀 더 강한 표현이 이 바로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든 투자 전략에서든 한번 보면은 눌림목 시 매수를 하십시오. 근데 이 눌림목이 과연 뭘까요? 많은 기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물음표를 좀 찍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눌림목이란 눌리는 장소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눌린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누르는 그런 힘이 있겠죠. 즉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한번 하시고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 상태다라고 주식시장에서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정한 상승에 대한 가격적인 눌림, 그리고 혹은 또 옆으로 이렇게 가격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그런 흐름도 볼 수가 있죠. 어제 박스권이라는 것도 배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적, 즉 기간적으로 눌린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으로 좀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거래량 증가와 함께 수일 동안 혹은 수주 동안 단기 급상승한 다음에 차익 매물 여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비싸다. 나는 어디에서 팔까? 근데 여기에서 이 정도 올랐으면 됐어. 팔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익 매물을 단기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단기 조정의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비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차트를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눌림목이 왜 중요한 건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어제 잠시 보신 삼성중공업의 과거의 차트입니다. 1차 상승 이후 커다란 상승이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봉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닌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장기간의 횡보 이후 그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조정이 나왔죠. 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앞으로 상승을 위한
상승을 전제로 한 것이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눌림목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눌림목인가 아니면 추세 전환인가는 앞으로 배울, 잠시 뒤에 배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전 고점대에서 지지가 되는 흐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돌파 이후 상승을 이어나가는데 아래 거래량은 안 되어 있지만 거래량이 분명히 많이 분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든 이후 전 고점대에서 지지되는 바로 이런 흐름, 바로 이것을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만큼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1차 상승한 이후 생기는 이런 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눌림목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차트를 딱 봤을 때 이게 눌림목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인지가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전제로 이 눌림목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에서 과거 추세 부분에서 공부한 부분을 좀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과 추세적인 부분을 합성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공부하신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 추세가 상승으로 이끌었을 때 역시 거래량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조정 시 거래량이 감소하고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룰 때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주가는 좀 더 강한 상승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파악과 함께 그 조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으로 먼저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승 시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조정 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단계,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네. 바로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창구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매도가 안 나오는 관계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많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조건은 잠시 제가 전에 힌트를 잠깐 드렸는데요. 조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지라고 또 배웠죠. 어디에서 지지가 되는가가 중요한데 전 고점일 수도 있고 특정한 이평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잠시 보셨던 것처럼 추세의 하단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 모두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대부분 거의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먼저 한 가지 요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신 롯데 미도파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세적인 요소를 보이는 것인데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을 했고 조정을 보이는데 가만히 보시죠. 두 개의 저점대, 상승을 시작한 두 개의 저점대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후의 추세대를 바로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대 저점은 역시 조정, 즉 눌림목의 바로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는요. 이동평균선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헬리아텍 최근 들어서 초급상승한 그런 흐름의 바로 급상승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조정을 보이는데 거래량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속적으로 상승 시 거래량 증가 그리고 그 이후 조정을 보이는데 거래량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이동평균선 지금 현재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그 이후에 상승을 흐름을 보이면서 그 저점대는 높여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죠. 상승 시 거래량이 늘었는데 바로 그 이후 조정을 보이는데 121선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61선, 그 이후에는 그 위에 있는 21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눌림목도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트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세선을 제가 잠시 그어보겠습니다. 이 저점과 이 저점을 가만히 이어서 보면은 바로 그 부분이 추세 지지선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고점 때, 바로 전 고점 때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림목의 신뢰도를 높일 만한 조건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조건이 더 있나요? 예, 다른 조건이라기보다는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눌림목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전제로 했을 때,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눌림목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운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지 이동평균선이나 추세선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 구간에 있다라면은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단순히 여태까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약간의 싸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는 크게 흔들리면은 세력, 즉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은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만약에 이렇게 세력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큰 주가 변동은 크게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주가 변동폭은 작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거래량은 상승 시 줄어드는데 이렇게 조정을 보일 시에는 감소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에서 잠깐 조정을 받는 구간이 바로 눌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 눌림목 매매법, 흔히 말하는 이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여태까지 배운 것은 바로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겠죠. 여태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실전, 즉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때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가를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추세대 하단일 수도 있고 이동평균선일 수도 있고 네. 전 고점대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21선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또 하나씩 신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눌림목이면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과거에 롯데미도파 이 3년 전에 초고속의 급상승을 한 그런 종목인데요. 바로 그 급상승 바로 전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1차 상승 시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정, 즉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을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바로 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상승은 과연 앞으로 추세 상승을 위한 전조일까? 아니면 단순한 상승, 한 번의 상승으로 다시 추세를 꺾어서 하락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거래량이라 그랬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일정한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선 근처였는데요. 그 이후 또 보시죠.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 찬스를 잡아야 될 건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 상당 폭의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팍 줄어들면서 다시 그 고점대 이후 21선 근처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근데 가만히 보시면 거래량이 또 팍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은 눌림목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 이후에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고점대 도전을 했는데 눌림목이 한번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거래량이 팍 줄어들면서 21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하려는 이런 모습. 바로 요 두 군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었다라면은 바로 요 화살표 친 바로 요 부분인데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수익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상승 추세 한번 탔는데 거래량이 또 대량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거래량이 다시 확 줄어드는 모습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추세 전환하면서 하락으로 돌아서기보다는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상승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한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과거의 엠파스라는 종목에서 다시 한번 신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역시 상승, 1차 상승 시에는 우리는
어디에서 매수 차트를 잡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1차 상승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보시면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역시 하락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조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 보시죠.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아예 앞에 거래를 해서 바닥 거래량을 일컫는 확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1선, 빨간 선이 21선인데요. 여기에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우리는 접근을 해야지 했는데 바로 21선을 지지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상승하는 흐름이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 접근, 즉 눌림목이라고 판단하면서 매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는데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예. 밑에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바로 그 거래량이 팍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21선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그런 흐름에 나왔는데 거래량이 늘어들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보이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바로 이것은 하락 조정이 아니라 눌림목이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역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쭉 더 큰 상승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큰 흐름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 두 군데에서 매수 찬스를 잡았는데 그 이후에 한번 보시면은 21선이 다시 한번 강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서 큰 상승을 이루는 그런 흐름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CJ 인터넷이라는 종목의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차 상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접근을 못합니다. 왜요? 하락 추세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선 이동평균선뿐만이 아니고 각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즉 하락 추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아까 배웠습니다. 네. 조건이 일단 이동평균선이 최소한 2개 이상 상승 추세 안에서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1차 상승 이후 여기서 우리 접근을 못하는데 거래량이 다시 한번 늘어납니다. 앞부분에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승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각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역시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에서 20일 이동평균선 빨간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과연 눌림목이었구나 하고 매수를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 조정을 보이는데 거래량이 바로 이렇게 팍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은 요 부분에서는 눌림목일까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했다라면은 한번 보유하는 마인드를 한번 가져갈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 역시 큰 폭의 상승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제가 또 한번 과거의 종목 중에서 하나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대우 인터내셔널. 과거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원개발주 해가지고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 주가 흐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아직 접어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주가의 흐름과 동반된 조정을 보일 때 거래량이 이렇게 팍 줄어드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접근을 아직 못하겠죠. 21선에 다가오지도 않았거니와 거래량 흐름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대표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거래량이 팍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21선이 아니라 5일선을 기준으로 한번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새롭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21선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1차 상승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의 거래량이 팍 줄어든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 시간 조정의 눌림목 구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이 생기는 시점에서 한번 보니까 전 고점 때의 거래량을 능가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은 조정 시 21선을 기준으로 한번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조정 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21선도 오지 않는 흐름 안에서 상승이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한번 매수하면은 5일선이 아니라 21선을 기준으로 크게 한번
추세적으로 가져갈 네. 수 있는 매매 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눌림목과 또 되돌림이라는 그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초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눌림목은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눌리다. 라는 표현을 들어서 인위적인 냄새가 좀 많이 풍긴다라고 했었죠. 네. 즉 세력의 유무가 판별된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림이라는 것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죠. 이 되돌림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 즉 여태까지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역시나 많이 비싸졌구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나는 팔겠다라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런 하락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되돌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혹은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일정 가격대 근처에서 반등, 지지대가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인위적인 것이기보다는 자연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주가 조정이 있는데 이것은 눌림일 수도 있고 눌림목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아까 말씀드린 되돌림일 수도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되돌림 비율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네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를 이뤘던 전체의 상승 폭의 50% 룰에 적용되는 50%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8.2%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이라면은 여기에서 상승 되돌림이 된다라면은 요것은 주가 조정이고 그리고 눌림목이구나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되돌림 상태가 61.8% 50%를 깨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요것은 역시 상승 되돌림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하락 되돌림도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급락의 하락 조정이 나온 이후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아래로 보면은 목표치 38.2% 그리고 제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50%까지 한번 목표를 두면서 하락 추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되돌림을 이용해서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눌림목은 인위적이다. 그리고 되돌림은 자연적으로 여태까지 크게 상승했거나 하락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GSS의 이서구 대표와 함께 눌림목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고 또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는 심층분석 내일의 투자 전략 잠시 예고해드립니다.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일목균형포상으로는 오늘 조정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키움증권 이동욱 연구원이 분석합니다. 산업분석 시간에서는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 진단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의 현재와 미래, 하우투인베스트의 강준혁 팀장이 전해드립니다. 네, 눈높이 증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